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정통주식 채널입니다. 2021년 10월 12일 화요일 오늘 증시가 마감이 됐는데요. 오늘 또 종합주가지수가 어제 우리가 대체요일로 하루 쉬는 동안에 미국 증시, 해외 증시가 또 이렇게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오늘 큰 폭으로 하락하는 이런 상황이 됐죠. 근데 이렇게 하락하는 와중에 오늘 또 경동제약이라고 하는 이 종목이 상한가까지 기록을 했거든요. 그래서 과연 상한가 칠 만한 재료가 뭐가 있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상한가 친 종목들, 이런 종목들이 아무래도 내일 관심이 높아지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내일 이런 종목들을 매매할 때 어떤 면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보면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오늘 경동제약이 상한가에 들어간 거는 관절염 치료제의 원료인 부시라민이라고 하는 것, 이거를 공급하는 그 회사로 경동제약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캐나다 제약사 리바이브라고 하는 데서 그 CEO가 그 부시라민의 코로나 임상 3상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효과가 상당히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왔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것도 물론 이제 경구용 치료제, 먹는 코로나 치료제인데요. 이 먹는 치료제는 이런 주사약이라든가 이것보다 훨씬 이 간편하게 개인들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어, 자가 치료가 가능하기 때문에 물론 비용 면에서도 그 주사약보다도 훨씬 싸고요. 경제적인 그러한 치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머크사에서 그 경구용 치료제로 코로나 치료제가 히트를 치는 이런 상황에서 또 똑같이 캐나다 리바이브사가 먹는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을 했다고 하는 점. 그래서 이제 이미 임상 시험 중인 NAC보다도 16배 강력하고 또 이 프랭크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적극적인 얘기를 했어요. FDA로부터 임상 3상을 바로 직행하라 이런 권고까지 받았다고 아주 그 보도로 나왔는데요. 우리가 이런 보도를 그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은 이 내용이 오늘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라고 하는 점이에요. 물론 이제 우리가 경동제약의 주가 흐름을 한번 살펴보면은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가끔가다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한 번씩 솟아오는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오늘은 아예 그 바닥권에서부터 1,500원에 주가가 이렇게 급등하는 그런 모습들이었었죠. 근데 이제 오늘 나온 이 이야기가 이미 9월 말에도 거론이 됐었고요. 그리고 또 주봉으로 보면 이 경동제약은 물론 전통이 있고 내재 가치도 좋고 그다음에 유보율이 상당히 좋은 그런 회사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그런데 이미 작년에 7월 20일 경에도 이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덱사메타손 관련주들 이때 이제 신풍제약이라든가 신일제약 이런 것들 올라갈 때 그 마찬가지로 이 경동제약에 대해서 코로나 치료제 관련 뉴스가 한번 이슈화 됐던 적이 있고요. 이때도 7,000원, 6,000원대에서 무려 18,000원까지 주가가 바닥권에서 한 5배 이상 올랐다 해가지고 관심을 갖던 그런 때인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특이한 것은 이 회사가 이거하고 관련돼서 특별히 공시한 내용들이 전혀 없거든요. 어, 제가 한번 그 공시 내용을 한번 찾아봐도 이게 이제 경동제약의 그동안 공시한 거를 모아놓은 그런 화면인데요. 특별히 그 부시라민이라든가 뭐 코로나 치료제와 관련해서 특별히 공시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. 그런데 일단 주가가 한번 이 주간 주가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이 특이한 거는 경동제약 같은 경우 기업 내용은 상당히 우리가 뭐 흠 잡을 데 없이 매년 100억 넘는 그런 흑자를 기록하고 유보율도 자본금이 지금 경동제약 같은 경우
어, 자본금이 150억에 불과한데 내부에 유보돼 있는 게 약 2,500억 정도가 넘는 그런 아주 우량한 초우량 기업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? 근데 이게 평소에는 거래량이 거의 10만 주, 뭐, 요 정도밖에 거래가 안 돼요. 그러다가 간간이 200만 주 이렇게 넘어갈 때, 요때 기사 내용을 보면, 요때 또 오늘 같은 그런 기사 내용이 또 있거든요. 이게 이제 오늘 나온 기사 내용인데요. 경동제약 수출 허가받은 부시라민 코로나 치료제 긴급 사용 곧 신청할 듯 해가지고 오전 10시 현재의 기사 내용으로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? 리바이브 그 마이클 프랭크 회장에 관련된 이런 기사 내용하고 그다음에 경동제약이 관절염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는 부시라민에 대해 원료 수출 허가를 받았다. 이런 내용들이 오늘 나왔는데 이 기사 내용을 우리가 조금 오늘 새로 나온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게 주가가 이렇게 한 번씩 200만 주 정도 거래되고 할 때, 그 누적적으로 요 동일한 기사들이 계속 거론이 됐었거든요. 이건 이제 9월 15일 날 그 기사인데요. 내용은 이 부시라민 캐나다 리바이브 회사하고 임상 3상 순조롭게 진행 중. 마이클 프랭크 회장 또 이야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죠. 근데 내용이 이 하나도 오늘 나온 기사 내용하고 틀리는 내용이 없어요.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은 어, 식약처로부터 부시라민에 대한 원료 수출 허가를 받은 바 있다. 이런 내용으로 이미 또 여러 차례 나왔다고 하는 점. 그때마다 보면 9월 15일에 주가의 움직임도 보면 주가가 큰 움직임이 없다가 이렇게 거래량이 60만 주, 보통 10만 주 미만에서 거래되다가 이렇게 거래가 급증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죠. 근데 지난 9월 달만 해도 9월 15일경 또 9월 30일경에 이 동일한 기사로 해놨다고 하는 점이고, 그리고 2주일이 지난 오늘 와서 또 이 기사로 무려 1,400만 주가 거래되면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. 결론적으로는 이 내용은 이미 계속해서 진행되는 이야기고 오늘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그런 내용이다. 그리고 거기에서 또 특별히 진전된 내용도 없거든요. 그러면서도 오늘 장중에 시작할 때는 1,400원 정도에 시작을 하고 줄곧 공방전을 벌이다가 장 마감 3시 15분에 이르러서 가까스로 상한가를 붙였는데요. 약 66만 주 잔량들, 이 상한가를 끌어올린 이런 세력들도 오늘 그 매수 주체를 보게 되면 특별히 그 외국인이라든가 뭐 기관이 뭐 많이 개입한 그런 흔적은 좀 볼 수가 없죠. 그리고 한 가지 조금 긍정적인 것은 그 지금 현재 대주주 지분이 한 44% 되면서 특이하게도 이 경동제약이 외국인이 그동안 누적적으로 매입한 외국인 비율이 5.8% 정도에 이르더라고요. 그리고 이제 오늘 같은 경우 미세하나마 기관이 8천 주 정도, 외국인이 4만 9천 주 정도 매수를 한 그런 모습인데 아무래도 상한가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린 것은 개인들이라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런 종목들의 특징이 내일 같은 때 여러분이 뭐를 주시해야 되냐면요. 오늘 이렇게 장 막판에 다소 무리하게 상한가까지 끌어올린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이게 그 기사 내용이 진전이 된 거고 뭔가 신빙성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하게 되면은 내일 적극적으로 이 상한가 위에서 또 거래가 되겠죠.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이 일봉에서 13,400원 이상으로 올라갔던 그런 사례가 최근에는 별로 보이지 않죠. 그리고 주간 주가 추이로 볼 때 지금 본격적으로 매물이 포진돼 있는 가격이 14,000원에서 15,000원 요 부분의 매물이
집중돼 있어요. 그리고 지난번에 한번 작년 말이죠. 12월 달 그때 이제 물론 장세 자체가 다 좋았고 그때 작년 8월에 코로나 그 2차 팬데믹 이런 때 그 무차별로 덱사메타손 관련주라든가 뭐 여러 제약주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상승할 때 그때 제약하고는 이 주가가 이렇다 할 반등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이번에 오늘 상한가는 내일 만약에 여러분이 또 고점에 추격 매수를 해서 또 이게 이제 그 시초가에 높게 헛수성 매수세를 잔뜩 깔아놓고 높게 붙이고 빠져나가는 그런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거든요. 왜냐하면 이 기사 내용이 처음 나온 내용이 아니고 이미 여러 차례 그 동일한 내용으로 보도가 됐었다고 하는 점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때 우리가 대략 13,500원, 14,000원 원저리 여기가 13,500원에서 15,000원 요 사이가 본격적인 매물 지대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 점을 내일 잘 참고를 하셔서 이런 종목을 추격 매수를 할 때 우리가 제일 관심을 둬야 될 것이 뭐냐면은 시초가를 그 오늘 상한가로 추격 매수했던 사람들이 시초가의 고점으로 그 호가를 올려놓고 바로 팔고 빠져나갈 수가 있거든요. 일시적으로 호가 공백이 생기면 시초가에 보여줬던 갭상승 흐름을 유지하지 못하고 주가가 밀릴 수가 있거든요. 그런데 이게 이제 음봉으로 접어들게 되면 오늘 상한가를 많이 그 반납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이게 제대로 된 뉴스고 이 회사의 그 매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획기적으로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재료다 하게 되면 시초가보다 위에서 거래가 되겠죠. 위에서. 그래서 장 시작하고 적어도 10분 이상 또는 30분 이상의 이 시초가 이상에서 거래될 수 있는가 이거를 여부를 보시면서 접근을 해도 접근을 하셔야 실수가 없다고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. 오늘 여러분들이 내일 그 경동제약 그 매매하는 요령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. 시장이 요즘 지수도 약하고 전체적으로 모든 종목들 특히 최근에 삼성전자가 주가 하락이 또 크게 일어나면서 다소 시장의 분위기가 침체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개별 종목들도 일시적으로 치고 빠지는 그런 상황이지 지속성이 없다고 하는 점을 잘 명심하셔서 좀 매매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. 오늘 경동제약에 대한 설명은 이거로 마치겠습니다.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